다음은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출력 어떻게 하는지, 입력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랩을 돌려보는 걸로 하면 되겠죠. 자, 출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써 헬로 월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바에서의 출력은 C보다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system.out.print 혹은 println은 복잡할 수 있지만 포맷을 쓸 수도 있고 안 써도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d나 %f를 쓰지 않고 그냥 플러스로 다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int value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 열을 쓰고 문자열 다음에 인티저 밸류를 그냥 플러스 붙이면 되고요. 더블 밸류도 이렇게 플러스로 붙여서 출력을 하면 출력이 잘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 그냥 각 프린트 문 혹은 프린트 ln 문 안에 플러스로 연결시켜주면 된다만 알면 되고요. 뭐 포맷을 굳이 쓰고 싶다. 그러면 프린트 F 문을 system.out 프린트 F 문을 쓰는 것도 실습에 설명을 해 놨었죠. 입력 파트가 약간 어렵습니다. 입력을 보게 되면 입력에 있어서 input.점 next line만 참 쓰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전에 뭔가 더 추가적으로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클래스 혹은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는 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 데이터 타입인 뭐 인티저 그리고 실수로는 더블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사용자도 어떤 타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타입이 여러분들이 만든 타입은 에코라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 다른 사람이 만든 함수를 쓰려면 그 함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부터 혹은 그 클래스의 메모리 공간을 그 클래스 타입을 메모리 공간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파트가 요 첫 번째 줄입니다. 즉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든 스캐너라는 타입이 있는데 그 스캐너라는 타입을 내가 쓰겠다라고 타입 선언을 해주고 그 타입 선언에 맞는 변수명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int x를 하는 것과 같이 스캐너 인풋을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풋에다가 어떤 메모리 공간에 있는 그 형태의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 넣어주는 형태가 뭐냐면 new scanner system.in입니다. 즉, 이 스캐너라는 타입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그 메모리 공간 큰 것을 인풋에다가 딱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을 위해서 system.out.println을 해서 input 땡땡을 찍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input.next 라인을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라인이 다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숙제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 구조, 처음에 시작된 이 구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스캐너는 인풋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타입인데 클래스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타입을 우리가 가져온 거고요.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타입이 인티저, 뭐 더블 이런 것이고 사용자가 얼마든지 더 추가적으로 타입을 만들 수 있고 그 타입을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 인풋은 그냥 변수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만드는데 이 변수명을 쓰게 되면 이 변수명은 이 스캐너라는 타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 세미콜론 빠졌네요. 세미콜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풋이 있고 인풋 파트에 있어서 뒤에 보면 새로운 키워드인 new가 나옵니다. new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요 타입의 스캐너 타입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캐너를 보게 되면 가만히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습니다.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항상 함수 호출에서 나왔던 부분을 C를 배운 사람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는 어떤 매개 변수를 넣는데 그 매개 변수의 값이 system.in이고 이 system.in이라고 하는 것은 콘솔로부터 사용자의 입력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언과 할당하는 파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변수의 메모리 공간을 먼저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이 변수를 통해서 스캐너 타입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함수 API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가져오는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즉, 이 인풋이 지금 아까 선언했던 그 변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변수에 점을 찍고 나면 그 스캐너에 정의되었던 함수 중에 하나인 넥스트 라인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을 찍는다는 건 그 클래스에, 그 메모리 공간 그 클래스에 있는 함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의 어떤 결과값을 가져오게 되면 그 결과값을 우리가 또 다른 변수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입력받는 변수의 타입은 문자열이고 그 변수명은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어떤 타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변수명이 나오고 우리가 실행했던 그 결과의 값이 이 라인이라는 변수의 결과에 할당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컨솔에서 읽어온 라인을 라인이라는 변수에다 넣어서 프로그램에서 조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한 문장이면 참 좋겠는데 그냥 input.nextLine만 쓰면 참 좋겠지만 자바에서는 모든 것이 클래스 레벨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일단 클래스를 메모리에다 올려주는 파트가 먼저 수행이 돼야 되고요. 여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 이렇게 올려준 메모리 공간에서 인풋 똑같죠? 메모리 공간을 나타냅니다. 거기서 next line이라는 함수를 불러서 그 결과값을 이 변수 라인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려면 이 두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고 암기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티저나 혹은 실수, 단어를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했을 때 이제 인티저를 받는 인풋은 next int이고 실수 값을 받는 것은 next double이고 그리고 한 단어만 받는 것은 next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을 실습을 좀 해보셨을 거고요. 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랩을 보게 되면 우리가 R이라고 했는데 이 R이라는 반지름은 입력으로 주어지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이 R이라는 것을 입력으로 레디어스 반지름을 입력으로 받아보는 것으로 입력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클 디멘전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디어스를 5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제는 입력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입력으로 바꿔주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캐너, 인풋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인풋에다가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에러가 나는데 에러가 날 때는 클릭을 하면 쭉 이렇게 뜨는 거죠. 뜨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스캐너라는 데이터 타입을 5군데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은 항상 자바점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점을 더블 클릭을 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임포트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쓸 수도 있지만 같은 라인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new라는 키워드 쓰고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써주고요. 이게 컨솔의 입력, 즉 명령창의 입력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system.in을 타이핑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클래스에 대한 변수 선언이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레디어스라는 이 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라고 명시됐던 이 파트를 바꾸고 나서 input 그 다음에 이게 인티저죠. 인티저니까 next line이 아니고 next int 타입으로 입력 값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프린트 문을 하나만 더해서 입력을 받는 걸 가이드를 사용자에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nput radius 뭐 이런 식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요.
그럼 input the radius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저번하고 동일하게 제가 5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하면 이렇게 이전에 실행됐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파이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다시 한번 돌려서 다른 데이터로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을 넣어줍니다. 결과는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서 입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